어디 다쳤어. 어디 다쳤는데 거기를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문질러줘.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지. 계속. 원장님, 네. 족저근막염 있는 회원님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프시대요?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아프시면 운동은 쉬셔야 된다. 근데 아프신 게 아니면 그 족저근막염이 더 심해지지 않게 좀 주의해야 될 동작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이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발바닥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섬유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막에 미세 손상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족저근막염이 많이 걸리세요. 왜냐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발을 버티고 있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 근막이 뭔가 건조해지면서 쉽게 상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겨울에 입술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맨발로 딱딱한 바닥에 많이 서 있으시다 보면 족저근막염을 경험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족저근막이 근막이어서 얇은 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굉장히 두꺼운 섬유 띠거든요. 그래서 발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역할도 하고 힘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추진력을 내기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의 건강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면 일상이 무너지고 걸을 때도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이제 첫 발을 딱 디뎠을 때 통증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상처가 났는데 얘를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상처 난 곳에 계속 손으로 건들다 보면 덧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처가 났는데 자꾸 보행을 해야 되니까, 걸어야 되니까 발을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상처가 아물다가 찢어지고 아물다가 찢어지고 이러면서 만성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을. 인터넷 보니까 막 딱딱한 마사지 볼로 비비라고 되어 있어. 큰일 나죠. 아, 근데 어디 다쳤어. 어디 다쳤는데 거기를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문질러줘.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지. 계속 상처가 덧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발바닥을 강하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발바닥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마사지를 하기보다는 발바닥이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적절하게 이완해주고 스트레치 시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나는 발바닥을 어느 정도 마사지 좀 해주고 싶어, 발바닥을 좀 직접적으로 마사지 해주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그 만두피 빗듯이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뭔가 근막이 쪼그라들지 않게 얘네들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발바닥을 쓸어주면서 마사지 해주시는 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염증을 가라앉힐 때 차갑게 아이스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눈 붓기 뺄 때 숟가락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눈에 하는 것처럼 숟가락을 차갑게 해서 발바닥을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마사지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젓가락도 괜찮아요. 딱딱한 스틱을 이렇게 발바닥에 밀어주는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아이스 롤러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디 있냐면, 잠깐만 있어봐요. 그리고 이런 아이스 롤러라는 것이 저도 최근에 구매를 했답니다. 그런 거 어디서 사요? 이거 발라드 바디 샵에 팔더라고요. 자, 이게 근육을 원래 운동하고 나서 근육을 시원하게 롤링 해주면서 근막 이완을 해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차가운 액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안쪽이. 그래서 계속 이 일정한 냉각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발바닥을 밀어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평소에는 이제 이런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좀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좀 미지근한 미온수에다가 발을 담궈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딱딱한 볼바들은 그냥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마사지 네네네네. 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걸로 마사지 네. 하는 걸로? 네. 그럼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제가
회원님네 발음이 이렇게 밀어드리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동작을 좀 몇 가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회원님이 오시면은 그냥 딱딱한 바닥을 걸어오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도톰하고 폭신한 쿠션감이 있는 슬리퍼가 있으시면 그걸 신고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필라테스 센터의 바닥은 딱딱하기 때문에 좀 폭신폭신한 신발을 신고 이동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거 슬리퍼가 없어요. 혹은 슬리퍼가 있어도 발에 웜업을 할 때, 이제 서서 웜업을 할 때 이런 밸런스 패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맨발로 올라가서 바닥에 푹신푹신한 면에 내 발의 압력을 사용해서 무게 중심을 느껴보기도 하고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혹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는 이렇게 파라세터라는 도구인데 사실 척추 운동도 하지만 발 운동을 할 때 많이 쓰는 약간 뭐랄까 탄성이 좋은 스펀지 같은 느낌의 도구거든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뒤집어서도 여기서 발을 밟으면서 웜업을 시킬 수가 있고 혹은 밸런스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뒤집어서 그렇죠. 두 개의 볼록한 면 위에 내 발을 올려놓고 발에 뭔가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다든지 발의 측면으로 문방향을 돌려서 이동을 하면서 발을 웜업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좀 폭신폭신한 재질의 뭔가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발을 서서 웜업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발 마사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발 마사지는 센터에 마사지볼이 보통 많이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 마사지볼은 약간 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한 돌기들이 있고 이 공이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아요. 꽤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는 마사지 볼입니다. 이 마사지 볼을 저희가 발로 밟고 마사지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강도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기는 한데 약간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돌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기가 있는 면으로 발바닥을 전반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 가장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는 이제 압력이 많이 실리게 되는 그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발 뒤꿈치의 중앙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충분히 마사지를 하다가 체중이 이동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발 앞쪽까지도 충분히 자극을 시켜줘요. 그래서 발바닥에 감각을 끼워주는 마사지들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족저근막염이 심해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근막이 시작되는 부위는 통증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도를 조금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별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피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의 감각이 꽤나 많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마사지볼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치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리포머 푸더크에서도 텐던 스트레치를 하게 되고 혹은 체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볼을 올려놓고 스트레치 동작들 많이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발볼이 닿여 있고 발바닥은 떠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내리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스트레치는 오히려 족저근막을 조금 더 자극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손상을 시키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는 발바닥이 완전히 붙어 있는 환경에서 스트레치를 시키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이런 식의 웨지거든요. 조금 더 낮은 웨지도 있고 좀 더 높은 것도 있고 혹은 두 개를 합쳐서 조금 더 높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높이에서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다 지지를 해서 발바닥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종아리가 늘어나게끔 혹은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종아리가 늘어나게끔 혹은 조금 더 높게 발목 각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아리가 늘어나는지 역시 체중을 이동을 시켜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확인 혹은 이런 웨지가 없으면 이런 스파인 코렉터 같은 필라테스 아크는 센터에 생각보다 많이 구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 아크에서 스텝 부분에 뒤꿈치를 먼저 가장 낮은 곳에 두시고 발바닥을 올려서 발바닥 전체가 다 닿여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세워서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게끔 역시 이것도 위치를 조금 옮겨가면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하지 않은 각도를 찾으셔서 발바닥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포지션을 찾으셔서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네, 소도구가 왜 이렇게 많나요? 소도구 많죠. 무료기. 제가 원래 발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 관련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회원님들께 그러니까 발 운동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워크숍에 오셔서 이론적인 부분이나 소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발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방법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